페이지 364페이지에 있는 공략 문제 2회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지시사항대로 탭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필드 속성 문제입니다. 수강 테이블의 수강생 코드 필드는 기본적으로 0숫자 반자 IME 모드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강생 테이블의 디자인 모드에 수강생 코드를 0숫자 반자, 즉 0숫자 반자로 이렇게 IME 모드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뜻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수강생 모드를 입력을 할 때, 데이터 시트에 입력을 할 때 A, 즉 영어가 먼저 타이핑이 들어가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하게 되면 검색을 할 때 영어를 칠지 한글을 칠지 먼저 타이핑을 하잖아요. 그때 칠 때 영어를 먼저 입력이 자동으로 되게끔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글 쳤으면 우리가 수정을 하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영어가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IME 모드로 0숫자 반자로 바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숫자 반자 하라는 얘기죠.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2번 강좌 테이블의 강좌 코드는 이 강좌 코드는 반드시 4글자만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좌 테이블에 있는 디자인북의 강좌 코드는 유효성 검사 규칙에 반드시 4글자만 들어가요. 5글자 안 돼요. 4글자 안 됩니다. 무조건 3글자 안 돼요. 무조건 4글자만 들어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글자 수의 길이가 즉 length, len이에요. length 가로 열고 그 다음에 강좌 코드 반드시 필드명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글자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L이에요. L. 네. 소문자로는 L이죠. 네. 그래서 글자의 길이가 4글자만 반드시 들어가게끔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장하고 다시 이제 닫기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강 내역 테이블의 맨 끝에 등록일 필드를 하나를 더 추가하랍니다. 그리고 날짜 데이터로 형식을 바꿔서 5월 5일 형태로 형식과 속성을 바꿔줘라. 데이터 형식, 날짜 데이터, 형식의 속성을 mm월 dd1로 바꿔줘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강 내역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에 맨 마지막 필드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필드의 이름은 등록일 필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은 날짜, 시간 데이터로 이렇게 형식을 해주고 형식에다가 이제 mm월 한 칸 띄고 dd1 이렇게 넣어주면 자동으로 글씨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내가 정확하게 mm월 dd1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왜 mm월이냐 라는 것은 여기를 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05월이니까 공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mm이 2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릿수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수강 내역 테이블에는 납부액 필드와 미납액 필드는 새 레코드가 추가될 때 기본적으로 일단 0값은 들어갈 수 있도록 0값이 자동적으로 일단은 입력될 수 있도록 해줘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납부액 필드의 기본값을 0값으로 해주고 미납액의 필드도 기본값으로 0값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강 내역 테이블의 비고 필드는 255자 이내의 데이터가 들어가게끔. 자, 그러면 비고에 여기가 지금 긴 텍스트잖아요. 이 긴 텍스트가 아니라 짧은 텍스트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짧은 텍스트를 하게 되면 필드의 크기는 여기 보시면 255자까지 지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텍스트로 하고 필드 크기를 255자 이내로 이렇게 하면 255자까지는 데이터가 글씨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5자가 최대 저장 그 공간을 할당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256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256자가 들어가려면 데이터 형식 자체를 바꿔줘야 되겠죠. 메모 형식인 긴 텍스트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장하고 얘 눌러주고 필드의 속성을 바꿔주니까 이렇게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 가서 맨 밑에 가면 이렇게 0값이 나오죠. 미나백 필드 등록일 들어가 있고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수강생 정보 텍스트 파일을 테이블 형태로 가져오시오. 첫 번째 행의 필드 이름이다. 쉼표다. 추가 수강생 정보로 한다. 기본 키를 추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데이터 텍스트 파일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텍스트 파일로 찾아보기에 C 드라이브 DB 폴더에 바로 보일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수강생 정보 텍스트 파일이죠. 열기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연결 않고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확인 눌러서 딱 봤더니 글씨가 깨졌어요. 글씨가 깨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글씨가 깨지면 안 돼서 이걸 코드 값을 바꿔줘야 된다고 했어요. 문자 코드 값을. 그래서 고급으로 가서 코드 페이지를 제가 그랬죠. UTP 8번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잡아주라고 했어요. 확인 버튼 눌러서 잡히면 이제 다행입니다. 안 잡히면 다른 코드 값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코드 페이지. 근데 대개 다 UTF 8번이에요. 아셨죠? 액세스는. 그리고 엑셀은 949 한국어 코드 값. 다음 눌러주고 쉼표로 하라고 되어 있고 첫 행의 필드 이름은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체크해서 요거는 필드로. 다음 눌러주고 뭐 다른 내용 없고요. 다음. 그 다음에 액세스 기본키 추가한다. 그러면 1년 번호 키를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눌러주고 그 다음 테이블 가져오기. 테이블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수강생 추가 수강생 정보. 추가 수강생 정보. 만약에 내가 이거를 굳이 이게 몰랐어요. 그래서 추가 수강생 정보라고 했는데 그냥 수강생 정보라고 눌렀습니다. 마침 눌렀잖아요. 그러면 테이블 일단 가져왔죠. 이렇게. 근데 이 테이블명이 틀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이름 바꾸기 하셔도 되긴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다시 가져올 필요 없어요. 여기서 추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했으면 이것만 해주셔도 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를 맺으러 가야 되겠죠. 수강 내역 테이블에 있는 강좌 코드 필드는 강좌 테이블의 강좌 코드를 참조하며 라고 했으니까 얘가 주가 되겠고 얘가 종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정보를 참조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조를 받는다, 정보를 받는다라는 거고 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 대 1이다. M 대 1이다 라는 거야. 이것만 보고 알 수 있어요. 어떤 문제는 1대 M이다 라고 문제가 나오면 얘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얘가 정보를 받는다 라고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판단을 잘 하세요. 아셨죠? 무결성 유지하고요. 값 변경되도록 하고 삭제할 수 없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강 내역 테이블과 강좌 테이블을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도구 관계로 가서 두 개는 일단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수강 내역 테이블은 있고 강좌 테이블만 하나 불러와서 강좌 코드와 여기는 강좌 코드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러면 강좌가 주가 되고 수강이 종이 되니까 왼쪽 오른쪽이 잘 붙어야 돼요. 무결성 유지 업데이트 만들기 눌러주시면 1대 M 잘 받는 거 닫기 하시고 저장할 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강관리 폼을 다음 화면의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강관리 폼을 열어야 되겠죠. 예. 수강관리 폼 열고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일단 이 폼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림처럼.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속성을 작성을 해주면 폼에 대한 속성 작업을 해주면 이렇게 폼이 바뀝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디자인 보기로 가서 폼 속성 지정할 땐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형식에 가서 기본 보기를 분할 표시 폼이 아니라 단일 폼인가요? 예. 기본 보기 폼. 예.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폼 보기 제대로 나왔네요. 그러면 단일 폼으로. 자, 그 다음에 폼머리끌 조회 단추에는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도록 해라. 여기 있는 이 단추 CMD 조회 여기에다가는 탭의 정지가 멈춰지지 않도록 해라. 기타에 가서 탭 정지 아니요 해라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거 포커스 이동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 3번 CMD 강자 코드 콤보 상자에는 강자 코드가 바운딩 시켜줘라. 강자 테이블에 그럼 여기는 클릭하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 여기에 있는 이 테이블은 이 필드는 여기에 있는 다른 테이블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에서 행행 원본 .3 버튼 눌러서 강자 테이블에 강자 코드를 연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불러왔고 강자 코드 요걸로 하라는 얘기인가요? 저장해서 닫기 하시면 쿼리 1 저장하면 이 바로 나오죠. 요걸로 하라는 얘기죠. 열의 개수 열너비도 뭐 자동으로 잡혔고 열의 개수 하나 이런 식으로 하라면 되겠죠. 그러면 뭐 굳이 요거 이렇게 하면 뭐예요? SQL 보기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자인으로 작업하면 SQL 문을 작성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액세스가 그걸 잡아주니까. 근데 만약에 디자인 작업을 잘못하면 여기에 있는 SQL 문이 다 틀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저장하고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3번 문제도 풀었죠. 4번 문제 하이폼 바닥글의 txt 개수 컨트롤에는 전체 레코드 개수가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여기는 4명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죠. 여기 txt 개수 .3 버튼 눌러서 카운팅 해야 되겠죠. 개수 구하니까 카운팅 별 가로 닫고 앰퍼샌드 뒤에다가 명 써주면 되겠죠. 명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5명 이렇게 나오죠. 4명, 2명, 여기 6명, 2명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5번 하이폼에 있는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키 지금 보니까 여기 부분에 이게 없어요. 여기 있는 부분 이게 레코드 선택키 이게 탐색 단추예요. 근데 하이폼에는 요거하고 여기 빠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거는 기본 폼에 대한 레코드 선택키 이거는 기본 폼에 대한 탐색 단추 여기는 이제 하이폼에 대한 거 하이폼에 대한 레코드 선택키 하이폼에 대한 탐색 단추 여기를 빼라는 얘기죠. 여기를 그러면 디자인 보기로 가서 여기 있는 하이폼에 대한 폼 속성 지적하고 형식에 가서 레코드 선택키 아니요 그 다음에 탐색 단추 아니요 빼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 그러면 폼 보기 가면 여기 빠졌죠. 그죠?
이런 식으로 5번 문제까지 해결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수강관리 폼에 대한 걸 했고요. 이제 수강 내역 폼에 대한 거, 그러면 여기서 저장하고 닫기 하시면 되겠고요. 수강 내역, 여기죠. 디자인 보기로 가서 본문 전체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미나백 필드의 값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미나백 필드니까 이렇게 되겠죠. 미나백 필드의 값이 10만 이상이면 굵게 밑줄 그어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10만원, 미나백에 대한 것에 10만원 이상 되는 거니까 굵게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보고 참고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바뀌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적했고, 서식의 조건부 서식, 세규칙, 시기로 가서 미나백 필드의 값이 10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상이면 굵게 밑줄 그어라고 했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저장해서 폼 보기 가면 이렇게 10만 이상 되는 것만 굵게 밑줄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미나백 필드의 값이 10만 이상 되는 것의 전체, 이렇게 뭐 이런 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수강관리 폼 머리글 영역의 다음 지상의 1번 문제 그림을 참조 단추, 요거인가 봐요. 보고서 실행 매크로, 생성 단추를 클릭하면 강좌별 수강생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출력하라. 매크로를 만들어서, 그래서 매크로 만들고 매크로 이름이 되어 있고, 수강관리, 인쇄 미리 보기, 그 다음에 CMD, 캡션 보고서 실행, 12, 요런 것만 좀 이렇게 짝짝짝 문제에 대한 포인트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닫기 하시고 여기에서 만들기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만들기 매크로. 매크로 함수는 보고서를 만들어라, 오픈해라 라는 거죠. 보고서를 만들어라가 아니라 오픈해라 해서 오픈 레포트 해라 라는 얘기죠. 보고서 이름은 딸랑 하나 있죠. 강좌별 수강 현황.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어느 필드의 값이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 보이라든지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끝났죠. 그러면 저장해서 매크로 이름 정해주면 되겠죠. 보고서 실행 매크로, 보고서 실행 매크로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닫기 하시면 되겠고, 수강관리 폼에 디자인으로 가서 여기다가 단추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단추 클릭해서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뭐 건들 필요 없죠. 그냥 취소 눌러서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에 모드로 가서 그냥 이벤트부터 먼저 할게요. 온 클릭이죠. 온 클릭이니까 여기서 보고서 실행 매크로를 바운딩 시켜주면 되겠고, 모드로 가서 이름은 CMD 닫기였나요? CMD 보고서였나요? 보고서, CMD 보고서 보기네요. CMD 보고서 보기. 캡션 여기다가 직접 써도 돼요. 이거 지정해서 보고서 실행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지고서 써도 됩니다. 아셨죠? 보고서 실행. 그 다음에 이제 글꼴 크기 12라고 되어 있죠. 글꼴 크기는 여기 서식에 이걸로 12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게. 아니면 형식 가가지고 여기서 요거 12 요거 잡아줘도 되게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폼 보기로 가서 여기 진짜로 열리는지 한번 볼까요? 보고서 실행 눌러주면
이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닫기.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서와 관련된 각각의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또 속성을 하면 됩니다. 보고서 머리글 컨트롤이 모든 페이지에 표시되도록 보고서 머리글에 대한 컨트롤이 모든 페이지에 보도록 보고서 머리글 높이 제로로 하고 이동하라. 그러면 결국은 뭐냐? 보고서 머리글은 모든 페이지가 아니라 첫 페이지 상단에 한 번만 출력하게끔 영역이 보고서 머리글이고 모든 페이지의 상단에 표시되는 것은 페이지 머리글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머리글 영역으로 컨트롤을 아래쪽으로 내려줘야 되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보고서에 디자인 보기로 가서 여기 있는 보고서 머리글에 있는 모든 텍스트가 아니라 컨트롤이죠. 컨트롤에 있는 것들을 페이지 머리글 쪽으로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놈을 이렇게 잡아서 아니면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잡아도 돼요. 이렇게 잡혔죠? 그러면 이제 이놈을 어떻게 아래쪽으로 샥 내려버리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 머리글 영역을 제로로 만들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위로 올려도 됩니다.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올려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높이 0 만들어도 되겠죠. 그죠? 저는 그냥 이렇게 올릴게요. 어차피 이렇게 해봤자 높이 0 돼버리니까 높이 0 보고서 머리글 0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같은 강좌 코드 안에서는 수강생명 필드를 기준으로 오른차순으로 해라. 그러면 결국은 정렬 추가를 하나 해서 수강생명 필드로 오름차순으로 해버리면 되겠죠. 정렬 추가해서 수강생명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문제 끝났고요. 강좌 코드 필드에 강좌 코드 바닥글에 납부액 합계와 미납액 컨트롤에는 납부액과 미납액의 합계가 각각 표시될 합계. 그러면 부분합을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sum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고 데이터 컨트롤 한번 .3 버튼 눌러서 납부액 즉 sum 가로 열고 납부액 필드 그 다음에 미납액 .3 버튼 눌러서 sum 미납액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부액과 미납액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본문의 데이터는 홀수행과 짝수행이 서로 다른 색으로 다른 배경색을 테마하라 이렇게 돼 있죠. 본문 그러면 본문 영역이죠. 본문 영역에 형식에 가서 배경색과 다른 배경색이 있어요. 그 다른 배경색에 해당하는 것을 액세스 테마 1번으로 놓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홀수와 짝수의 배경색이 다르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홀수행 1번행과 짝수행 2번행이 다른 색으로 이렇게 색깔 바꿔주게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페이지 바닥글의 날짜 컨트롤에는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그림과 같이 날짜 이렇게 이건 뭐 간단한 날짜 같아요. 날짜니까 그러면 여기 날짜 컨트롤 데이터 컨트롤 원본에 여기서 그냥 바로 할게요. 는 DAT 가로 열고 닫고 엔터 치면 되겠고 그 다음 형식에 요거 간단한 날짜 요걸로 바꿔주면 되겠죠. 간단한 날짜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없으면 YYYY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저장하고 최종적으로 보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이렇게 보시면 쭉쭉쭉쭉 나왔죠. 자, 그런데 금액이
180000 여기 페이지가 다르네요. 예, 여기는 페이지가 3페이지죠. 3페이지니까 3페이지 쪽으로 가서 네. CC02 3페이지 딱 한 번 더 가서 네, 여기 있죠. 네. CC02 18만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제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페이지가 지금 계속 넘어가네요. 이렇게. 네, 그죠? 네. 뭐가 문제가 있나요? 이게 조금 이렇게 좀 줄여볼까요? 늘려볼까요?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고. 여러분들 이거 건들면 안 돼요. 아셨죠? 시험장에서는. 네, 저는 이게 움직여가지고 이제 제대로 나왔죠? 예,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은 이거 안 건드리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이거 건드는 거는 사무자동에서는 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그죠? 왜 그러냐면 A4 용지를 기준으로 20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넘어가면 페이지가 이제 잘려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버리니까 1, 2페이지로 나눠 버리니까 요것 때문에 아마 좀 작업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강관리 폼에 로드 될 때 수강 내역 테이블의 강좌 코드가 동일한 거, 코드가 동일한 거, 미납의 각계에 컨트롤 표시되도록 뒷섬 함수를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로드 될 때 수강관리 폼이, 그러면 요거는 일단 닫게 하시고 저장한 다음에 문제가 뭐죠? 수강관리 폼의 디자인 보기, 여기에 있는 폼이 로드 될 때죠. 수강관리 폼이 로드 될 때 .3 버튼 눌러서 코드 작성기로 확인 들어갑니다. 로드 될 때 수강 내역 테이블에 있는 강좌 코드, 수강 내역 테이블명, 필드명 강좌 코드 돼 있죠. 동일한 미납액의 합계를 컨트롤이 표시되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죠. 미납액의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요거예요. 여기에서 홈보기 가면 여기 있는 미납액의 합계 있죠. 여기 지금 폼이 로드 됐죠. 그러면 폼이 로드 됐으면 여기에 있는 내역의 미납액의 합계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표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페이지가 바뀌면 여기 바뀌겠지만 폼이 로드 될 때 기본적으로 여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납액의 합계.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면 됩니다. 결국은 미납액의 합계에 표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txt 미납액 합계는 뒷섬이죠. 합계를 구하라고 했죠. 조건에 걸려있는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뒷섬이겠죠. 도메인 썸 가로 열고 필드명 쉼표, 테이블명 쉼표, 조건 가로 닫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필드명은 뭐예요? 미납액이죠. 미납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테이블명은 어떤 테이블을 이용합니까? 수강 내역 테이블이죠. 그리고 조건은 강좌 코드가 txt 강좌 코드와 일치되는 거 이렇게 얘기했죠. 됐나요? 네, 여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한다면 txt 강좌 코드는 뭐예요? 문자니까 컨트롤, 문자 컨트롤이니까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큰 따옴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앰퍼샌드 이런 식으로 작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자가 들어간 도메인 함수를 이용한다. 그러면 필드명, 테이블명, 조건명. 맞았죠? 필드명, 테이블명, 조건. 필드명, 미남에. 테이블명, 수강 내역 테이블에. 그 다음에 조건. 강좌 코드는 txt 강좌 코드. txt가 들어갔다는 뜻은 작은 따옴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큰 따옴표. %,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자, 다시 바로 폰보기 볼게요. 폰보기 바로 가버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지, 여기 지금 여기 없죠? 여기 없으니까 지금 이게 안 나온 거예요. 여기 강좌 코드를 띵 하면, 얘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 A07. 그럼 이게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폼이 로드 될 때. 로드 될 때 이벤트 프로시저 txt 미납의 합계는 뒷섬 미납의 수강 내역 테이블 강좌 코드는 txt 강좌 코드. txt 강좌 코드가 아닌가 보다. 에이씨, 그러네. 여기 그냥 강좌 코드로 돼 있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txt 강좌 코드라는 말이 없네. 그죠? 그냥 강좌 코드네요. 그러면 내가 이거 잘못 오타가 났네. 요거 지워야 되겠네. 이렇게 강좌 코드는 강좌 코드네요. 그죠? 그러면 수정하고 저장 다시 폰보기 가면 이제 나오네요. 그죠? 오타가 나서 그래요. 오타가. 원래는 그러니까 txt가 원래는 기본적인 깔려 있어야 되는데 여기 txt가 없었네. 여기 저는 그냥 요거 보고 미나백 txt 미나백이 합계인 줄 알아서 다른 컨트롤도 다 tx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처리 기능 구현. 강좌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받아. 매개 변수 일부입니다. 일부예요. 일치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받아도 값이 나오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해당 과정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10% 인상된 레코드에 포함되는 수강료 조정 쿼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강좌 테이블을 이용해서 수강료 인상 테이블을 해라. 그러니까 요리라고 하면 그 요리에 해당하는 일식 요리, 중식 요리, 즉 일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좌명 앞뒷방으로 별 해주면 되겠죠. 강좌명 이렇게 앞뒷방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면, 그러면 수강료와 인상 수강료 필드는 없다 말이죠. 그래서 요 놈을 예외 수강료에 10% 인상된 가격으로 해주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만들기 쿼리 디자인 강좌 테이블을 이용하래요. 그리고 테이블에 있는 필드명 강좌 코드가 첫 번째, 두 번째가 강좌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강료, 그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인상 수강료에 대한 10% 인상된, 그러니까 여기다가 필드를 하나 내가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필드는 수강료 인상이라는 거죠. 인상 수강료예요? 아니면 인상 수강료네요. 그러면 인상 수강료, 그죠? 그 다음에 콜론 됐죠? 그러면 이제 수강료의 10%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수강료 필드에 곱하기 1.1 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10% 인상된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렇게 계산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실행 버튼 누르면 일단 다 나오죠. 55,000원이 65,000원 나온 거 똑같죠. 인상 수강료 똑같이 나왔죠. 예. 요거는 지금 내가 31개에 대한 강좌명이 전부 다 나온 거고, 여기서 이제 강좌명에 매개 변수를 넣어서 그놈에 해당하는 것만 나오게끔만 해주면 작업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디자인 보기로 가서 강좌명에 이제 매개 변수 넣어주면 됩니다. 강좌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매개 변수 대괄호 넣고 여기다가 강좌명을 입력하세요 하고 앞뒷방에다가 별자 집어넣으면 되겠죠. 앞에다가 앞뒤로 별 집어넣고 엔터 치면 like 별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큰 따옴표 앰퍼샌드 뒤에다가도 앰퍼샌드 큰 따옴표로 이렇게 작업 처리를 해줘야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좀 더 쉽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 버튼 눌러서 매개변수 나왔죠? 요리 있으면 이제 요리와 관련된 글자가 들어가 있는 강좌명에 대해서 수강료와 인상 수강료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금액도 똑같죠? 금액도 맞죠? 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됐으니까 이제 저장해야 되겠죠. 저장은 수강료 조정 이렇게 되겠죠. 네, 저장에 수강료 조정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닫기 하시면 이제 쿼리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만들면 됩니다. 10% 인정됐다고 뭐 그러니까 0.9, 1.1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 이나 그러면 0.9, 10% 이상 그러면 1.1, 20% 그러면 0.8, 1.2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뭐 곱하기 뺐다가 더했다가 뭐 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수강생, 수강 내역 테이블을 이용하여 수강 내역이 없는 수강생을 조회하는 미수강. 아, 여기 나왔네요. is null 값이네. 그죠? 수강 내역 테이블에 없는 수강생 테이블을, 즉 수강생 테이블에 해당하는 수강생 테이블에 수강생을 조회하는 거예요. 수강 내역이 없는. 그러니까 뭐야? 수강생 명단에 수강 내역이 없어. 그러면 명단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놈이 누구냐는 거야. 한 번도 수강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 수강 내역이 없다는 얘기는. 명단에는 있는데 수강은 한 번도 안 했어. 그런 사람은 일단 조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회. 삭제는 일단 아니야. 그래서 봤더니 소아진이라는 학생이 하나가 있네. 찾았네. 그죠? 그러면 is null 이용하면 not인이 아니에요. not인이 아니라 is null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놈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죠. 그럴 때 마법사를 이용하면 좋은 거죠. 쉽게 만들기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불일치 검색을 하라는 거예요. 불일치라는 것은 이쪽과 이쪽에서 데이터를 매칭을 해봤는데 매칭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불일치 검색. 그래서 첫 번째 수강생 테이블에서 다음 수강 내역 테이블을 조회하겠다는 얘기죠. 다음 눌러주면 수강생 코드와 수강생 코드가 지금 관계가 맺었으니까 이게 자동으로 얘가 잡아준 거예요. 관계가 여기서 안 맞아졌으면 이게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직접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라도. 근데 우리는 이미 1번 문제에서 관계를 다 맺었죠. 관계를 맺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음 눌러주고 그 다음 이제 보여지는 것은 뭘 보여주냐. 수강생 코드, 수강생명, 주소 이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수강생 코드, 수강생명, 주소. 이 순서로만 다음 눌러주고, 그 다음에 미수강생 이렇게 되겠죠. 미수강생 이렇게 해서 마침 눌러주면 한 명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이제 디자인 보기로 가면 이렇게 예약어가 is null이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SQL문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네. 디자인 보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문제가 똑같은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만 바뀌어요. 나딘으로. 그럼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이렇게 되면 불일치 검색 마법사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이건 다 내용 똑같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만들기 쿼리 디자인 가서 수강생으로 하고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예약어 여기다가 조건에다가 이제 수강생 코드에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뭐? not in 가로 열고 select from 뭐야? 수강생 코드 from 뭐예요? 수강 내역 테이블. 수강 내역 테이블에 있는 수강생 코드 필드에 여기에 있는 수강생 테이블에 있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 not in, 포함되지 않는 거,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하고 이거 똑같잖아, 이렇게. 그죠? 실행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과는 똑같아.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아. 문제는 예약어인 not in 예약을 쓰느냐 아니면 is null을 이용하느냐라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수강 인원수 필드는 수강생 코드 필드를 이용해서 수강생 코드가 개수, 만약 수강생 코드가 3명이다 그러면 여기는 사각형이 3개가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라. 수강연한 코드를 이용해라. 스트링 함수와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라. 강좌 코드 필드는 4글자만 표시해라. 랩스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빠지고 영어만 나와라. 요건 쉽겠네. 요것이 조금 어렵고, 그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만들기, 쿼리 디자인, 쿼리를 이용합니다. 수강 현황 쿼리를 이용해서 추가해서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필드는 강사명이고요. 두 번째는 수강생 코드를 이용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수강 인원수 필드는 수강생 코드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강좌명 필드를 이용해서 하라고 그랬죠. 강좌명. 그래서 강좌명 이렇게 합니다. 강좌명은 강좌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열 이름이. 그죠? 그래서 요 놈은 쉬워. 뭐 강좌명이니까 강좌고 콜론 여기다가 LEFT 필드하고 4개만 하라고 했으니까 쉼표 4개 이렇게만 작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강좌명 필드의 글씨가 무조건 다 뭐다? 4자리씩만 끊어져서 잘린다는 얘기죠. 그죠? 네. 확인 버튼 누르면 실행하면 여기 다 잘렸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 다 잘렸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만 하면 돼요. 여기 수강생 코드. 여기만. 자, 그 다음에 채무나 다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 채무나 다 똑같잖아요. 한 자릿수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거 뭐야? 시그마 요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이제 이게 다 바뀝니다. 어떻게? 예, 요 놈을 식이었나요? 식으로. 식이 아닌가?
묶는 방법. 안 해도 되겠네. 여기 어차피 여기서 하면 되겠다. 자, 이제 작성 눌러서 자, 여기는 수강 인원수였죠. 수강 인원수 콜론 열 이름은 일단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생 코드인데 s 스트링이 이제 반복, 우리가 말하는 repeat 함수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스트링 함수가 엑셀에서는 repeat예요. 그러니까 repeat는 어떤 문자를 반복해서 있잖아요,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가 똑같아요. 예. 근데 이제 repeat하고 스트링의 차이점은 뭐냐면 인수 순서가 달라요. repeat는 문자가 먼저 들어가고 밑에 숫자 개수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반대야. 숫자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자 표시가 뒤에 들어가요. 그래서 수강생 코드에 카운팅을 해줘야 되겠죠. 카운팅, 수강생 코드에 카운팅. 요 놈을 뭐로? 미음 한자 탭 눌러서 사각형으로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 순서만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스트링이 repeat 함수하고 똑같다야. repeat. 근데 repeat는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3. 그죠? 이렇게 하는데 액세스는 반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수강생 코드는 필드라서 몇 개인지를 몰라. 그래서 뭐다? 카운트로 해줘야 된단 말이죠. 확인 버튼 누르고 이제 실행 버튼 누르면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뭐다? 식으로 시그마 유형 눌러서 이 놈을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식으로. 식을 작성했으니까. 그래서 식 눌러주면 이제 실행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예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이걸 해야 된다. 그죠? 시그마 눌러주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약을 묶는 방법을 식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행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끝났어요. 책에 있는 거 똑같죠? 14개의 레코드가 나왔나요? 여기 14개의 레코드. 이거 항상 시험 볼 때 이거 보세요. 내가 결과값 나오고 그죠? 쿼리 해가지고 결과값이 나왔으면 그 검색된 자료가 레코드 개수가 내가 한 거랑 여기 있는 문제의 그림에 있는 거랑 똑같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강, 김, 요거까지도 다 해봐야 돼요. 왜? 내림차순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여기는 지금 내림차순이라고 말은 없지만 강유나 김유나 유지영 거의 순서가 똑같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저장하면 되겠죠. 저장은 강사별 수강 인원 이렇게 돼 있죠. 저장 강사별 수강 인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닫기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화면을 참조하여 지역과 강사별 지역, 강사, 미납액 이게 행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열이라는 뜻이고 크로스탭, 피벗 테이블, 수강 현황 쿼리 그 다음에 지역 주소 필드에 구를 제외해라. 그럼 구를 찾아서 그놈을 빼라는 얘기죠. 리플라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구라는 걸 찾아. 그리고 그놈을 여기 보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것은 공백으로 표시하라는 얘기겠지. 리플라이스 함수를 이용하라는. 델리트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수강 현황 쿼리 하나죠. 테이블이나 쿼리를 하나만 갖고 한다. 그러면 뭐예요? 마법사 이용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만들기 쿼리 마법사
크로스텍 쿼리 눌러서 수강연한 쿼리를 이용해서 합니다. 첫 번째 행은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찾는데 지역은 없어. 주소를 이용해서 하라는 얘기죠. 주소를 이용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주소 필드가 첫 번째 행.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강사죠. 강사명. 세 번째가 미나백의 합계. 미나백 합계 총계죠. 다음 눌러주고 쿼리 이름 크로스텍 쿼리 지역별 미나백 합계 크로스텍 쿼리 지역별 미나백 합계 지역별 미나백 합계 나와있죠. 마침 눌러주고 여기 일단 2번 쪽으로 나왔죠. 그러면 내가 바꿔야 될 게 요거 바꿔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주소가 지역으로 바뀌어야죠. 근데 지역인데 주소인데 여기에 있는 이런 뭐 구자를 다 빼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세 번째 자리를 9를 전부 다 공백으로 하면 편하긴 한데 여기 동래문구, 서대문구 이게 있어가지고 세 번째 자리는 또 안 되네. 레프트 함수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뭐예요? 리플라이 함수를 이용해서 9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편해요, 그거는. 자릿수. 자, 그러면 일단 요거 합계 미나백 요거부터 바꿔보죠. 요것만 미나백 합계 미나백이니까 디자인 보기로 가서 요 놈만 먼저 한번 바꿔보죠. 작성 눌러서 합계 미나백이 아니라 미나백 합계니까 뒤에다가 합계 이렇게 쓰셔서 확인 버튼 누르면 실행 누르면 이제 미나백 합계 이렇게 제대로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여기 있는 이 부분 지역 여기 있는 지역을 이제 주소가 지역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디자인 보기로 가서 여기 주소 부분을 작성 눌러서 일단 열 이름 지역이라고 쓰고 콜론 그 다음에 리플라이스 REPLACE 가로 열고 리플라이스 됐죠? 리플라이스 지역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쉼표 9를 찾아서 쉼표 한 칸 띄게 이렇게 공백으로 이렇게 나눠 바꿔줘라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면 돼요. 실행 눌러주면 이제 다 빠졌죠. 9라는 글씨가 사실은 원래 이것도 편법입니다. 왜? 9라는 글씨가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한 칸 띄어 있죠. 커서가. 그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9라는 글씨를 공백 문자로 편법을 이용해서 대체를 한 거지 9라는 글씨를 지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9를 지웠다라고 하면 강남이라는 두 글자만 표시가 돼서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은 세 글자죠. 공백 문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편법인 거예요. 사실은 9라는 글씨를 델리트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라 리플라이 함수를 이용해서 9라는 글자가 공백 문자로 대체가 됐다라는 거, 변환됐다라는 거죠. 바꿔줬다라는 거죠. 지워진 게 아니죠. 그죠? 자, 아무튼 뭐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편법 이용해서 저장하시고 됐다라는 얘기죠. 9를 제외하고 표시하라. 그러니까 9라는 글자가 제외하고 표시한다는 얘기지 지워라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마법사를 이용하는데 여기 팁 하나 만들기 쿼리 마법사를 눌렀어요. 단순 쿼리나 크로스텍 쿼리 이 두 개는 테이블이나 쿼리나 한 개를 가지고 이용해요. 그죠?
그런데 불일치 검색 쿼리는 한 개의 테이블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법사 못 해요. 불일치는 반드시 두 개의 테이블이나 또는 두 개의 쿼리, 이거를 이용해서 마법사를 이용해서 불일치 검색을 하지, 불일치 검색은 한 개의 테이블로는 이게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론상으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불일치 검색을 할 때는 테이블이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하니까, 만약에 한 개 테이블이다 그러면 불일치 검색이라는 자체가 안 돼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